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숫자들 정말 여러분의 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2022년 5월 단 48시간이었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설마 루나가 망할까? 설마 FTX가 파산할까?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설마는 곧 사망 선고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다시금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조정이라고 부르지만 데이터는 붕괴의 전조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코인 팔아라는 식의 뻔한 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세력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도망칠 때 쓰는 죽음의 지표 3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폭락장이 오기 전 누구보다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생존의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코인 시장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포와 서킷 브레이커의 부재입니다. 주식은 한가라도 있지만 코인은 바닥이 없습니다. 지하실 밑에 멘틀이 있고 그 밑에 내액이 있는 구조죠.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유동성 경색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극장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납니다. 관객은 1000명인데 비상구는 딱 하나, 그것도 아주 좁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그 좁은 문이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압사시키는 흉기가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바로 이 비상구의 크기입니다. 상승장일 때는 모두가 행복하게 영화를 보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모두가 동시에 현금화를 시도합니다. 이때 받아줄 현금이 부족하면 가격은 계단식이 아니라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3가지 지표는 바로 이 극장에 불이 나기 직전 비상구 문이 닫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센서들입니다. 첫 번째 지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지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입니다. 특히 테더를 주목해야 합니다.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USDT는 1달러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 그 패깅이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이 믿음부터 깨집니다. 징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USDT 가격이 0.99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회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코인 시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 달러라는 진짜 돈으로 바꾸고 싶어 미쳐 날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커브3 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USDT, USDC, DAI의 비율이 33대 33대 33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 시에는 사람들이 USDT를 팔고 다른 안전한 코인이나 현금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풀 내의 USDT 비율이 70%, 80%로 급증합니다. 이건 댐에 금이 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댐이 터지기 5초 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지표가 뜨면 분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거래소 보유량과 순유출입니다. 고래들은 개미보다 냄새를 먼저 맡는다. 이 바닥의 격언이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이나 거대 세력들은 위기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에서 자신의 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아예 현금화해서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 추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드는 건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호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소 보유량이 급격하게 요동치거나 특정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대규모 이체가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뱅크런의 전조입니다. 거래소가 지급할 코인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너도 나도 출금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거래소는 출금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앱에 점검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아닌 거래소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대량 이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그리고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일 때 그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위기, 즉 미결제 약정과 펀딩피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붕괴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폭발력을 제공하는 휘발유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앞서 유동성 경색이 비상구의 크기라면 이 지표는 극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 수위를 나타냅니다. 미결제 약정은 현재 청산되지 않은 선물 포지션의 총 규모입니다.
이게 급증했다는 것은 시장이 엄청난 레버리지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불안정한 건물에 너무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펀딩피가 극단적인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상황은 폭발 직전이 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펀딩피가 양수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공포가 극심해져 너도나도 숏을 치게 되면 펀딩피가 마이너스가 되어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이자를 줘야 합니다. 징후는 이렇습니다. 가격은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펀딩피가 장기간 마이너스인 상태. 이것은 시장이 숏 스퀴즈나 롱 스퀴즈 같은 연쇄 청산 이벤트에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수직으로 낙하하며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누군가는 죽는다. 그리고 그게 너일 수도 있다. 만약 이 지표들을 무시하고 존버하면 승리한다는 주문만 외우다가 위기를 정통으로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잃게 되는 건 단순히 계좌의 수익률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던 멘탈입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모아둔 10년치 적금, 다음 달 아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예정이었던 목돈, 아내 몰래 대출받아 넣어둔 전세 보증금. 이 돈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로 녹아내리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도 머릿속은 온통 차트 생각뿐이라 아이가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안락한 수면이 사라집니다. 새벽 3시, 4시마다 깨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이 위기가 현실화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기회를 잃는 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과 평화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징후들의 목숨 걸고 예민해져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에 30% 이상 폭락하고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60% 이상 찍힙니다. 거래소 서버는 마비되어 접속조차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디지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급락 후 반등 없이 몇 년간 가격이 횡보하며 말려 죽이는 장세입니다. 거래량은 씨가 마르고 유망하다던 코인 프로젝트들은 개발을 중단하고 먹튀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 속에 매일매일 피가 마르며 결국 최저점에서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시나리오 모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멍하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생존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도 분산하십시오. 모든 현금을 거래소 내 USDT로만 들고 있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 테더 리스크가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자산의 최소 50%는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 화폐로 보유하거나 규제가 더 까다로운 USDC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거래소 밖, 즉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진짜 현금입니다. 둘째, 자동 매도를 습관이 아니라 원칙으로 만드십시오. 자고 일어났더니 폭락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등 여러분이 감당 가능한 손실 구간에 반드시 자동 매도를 걸어두십시오. 기계가 감정보다 똑똑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 지불입니다. 셋째,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을 역이용하십시오.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한국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김프 약 5% 이상 이는 국내 개미들의 과열 신호입니다. 이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역으로 빠지거나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칭 수단으로 활용해 자산 가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징후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 거래소의 이상 유출, 그리고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위기.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유유히 현금을 쥐고 바닥에서 다시 주워 담을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지표를 읽고 살아남아 불을 거머쥐는 생존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더
더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완전 마구였습니다.